오늘 영상 빠르게 보지 마시고요. 생각하시며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솔직하게 잘 맞춰보세요. 상황들입니다. 매주 친한 친구들끼리 만나는 모임이 있는데 이번 모임에는 너무 멀리 살아 한동안 못 보던 친구가 참석했습니다. 멀리 사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 보셨나요? 문제 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맞추셔야 합니다. 이 문장의 시제는 뭔가요? 하나, 둘, 셋.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상황이 필요 없을 듯하니 바로 문장 드립니다. 자, 이 문장의 시제는 뭘까요? 하나, 둘, 셋. 답 드리겠습니다. 1번 문장의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2번 문장의 시제도 현재 시제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정답을 맞추신 분들 더 이상 이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사실 전 지금까지 이 두 문장의 시제를 한치의 망설임 없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을 거의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영문법 학습의 현실이죠. 자, 시간 이야기, 시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부터는 이해의 시간입니다. 기존의 영문법 학습은 논리 차원에서 보면 정말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번 시간은 기존의 가정법 공식을 분석해보고 다음 시간에 will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말 유명한 가정법 공식입니다. 언제쯤 이 공식이 만들어졌을까요? 100년은 되지 않았을까요? 대단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좌절을 안겨주고도 아직까지 건재합니다. 이 공식 이해가 어려운 분들,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는 왜 이 공식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걸까요? 자, 여러분, 딱 봤을 때 이 공식에 눈에 보이는 문제가 뭘까요? 과거라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이 공식을 보는 순간 우리 머릿속 회로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과거 시제와 연결되는 거죠. 이건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과거라는 말이 보이니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과거 시제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보시죠. 다음 문장들 중 어색한 문장을 골라보세요. 정답은 몇 번인가요? 4번이죠. 뭐 따로 설명드릴 필요 없겠죠. 4번을 고른 여러분은 영문법을 학습했기 때문에 정답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영문법을 학습하기 전부터 정답을 맞출 수밖에 없는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한국어와 영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고 말씀드렸고, 다르기 때문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과거 시제, 과거에 일어난 일, 현재 시제,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 미래 시제, 미래에 일어날 일. 이 시제의 기본 개념은 한국어와 영어가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제의 기본 개념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모르면 다른 사람과 우리말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겠죠. 이 기본 개념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맞추신 겁니다. 또한 과거라는 말이 보이면 과거 시제로 연결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거라는 말들로 이루어진 이 공식은 현재 시제, 미래 시제를 말하는 공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거라는 용어들로 꽉꽉 채워진 이 공식은 현재 시제, 미래 시제를 말하는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 빈말 현재 시제, 미래 시제를 말하는 공식입니다. 가정법 과거라는 말을 빈말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이렇게 바꿔보시면 감이 확 오시죠. 이 공식이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라는 용어들 때문에 우리 머릿속 회로는 계속 아래와 같이 연결되는데 이 공식은 현재 시제, 미래 시제를 말하는 공식이라니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가정법 공식을 그렇게 열심히 외워도 이 문장의 시제는 현재 시제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법 문장은 아니지만 이 문장도 현재 시제다 라고 대답을 못하는 것도 이 문제와 연관되어 있지요. 이 공식은 분명 문제가 있는 공식입니다. 자, 그럼 가정법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가정법 과거냐? 왜 과거형을 쓰냐? 또는 왜 과거 시제를 쓰냐? 이렇게 시작하며 가정법을 이해시키려 하죠. 우선 왜 과거 시제를 쓰냐면 이 말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이 공식은 현재 시제, 미래 시제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왜 과거 시제를 쓰냐니요? 왜 과거형을 쓰냐면 이라고 해야 맞겠죠. 자, 어쨌든 이런 식의 가정법 설명 방식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사실 이 가정법 공식을 완전히 넘어선 방식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설명을 잘해봐야 이 공식을 보완하는 방식에 불과할 뿐이지 이 공식의 틀에서 벗어난 방식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 공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 말씀드렸나요? 과거라는 말이 너무 많이 보인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설명 방식을 보세요. 여전히 과거, 과거, 과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과거라는 말이 보이면 과거 시제로 연결되는 우리 머릿속 구조를 깨는 방식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죠. 여전히 이 가정법 공식의 틀 안에서 놀고 있는 방식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정법 공식이 문제가 있다고 아무리 떠들어대봐야 해결 방법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겠죠. 허공 속에 메아리밖에는 안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간단합니다. 과거라는 말이 안 보이면 됩니다. 과거라는 말이 안 보이면 당연히 우리 머릿속 회로는 과거 시제와 연결이 안 되겠죠. 간단 명료한 해결 방법 아닌가요? 자, 제가 약 100년 동안 우리 민족을 괴롭혀왔고 또 앞으로 100년을 더 괴롭힐지 모르는 이 공식을 깨보겠습니다. 어떤가요? 과거라는 말을 다 없앴습니다. 훨씬 낫죠. 그런데 여전히 아쉽습니다. 이 공식으로는 가정법 하면 if가 떠오르는 기존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을 듯합니다. 사실 if가 없는 가정법 문장들이 훨씬 많거든요. 결국 이 문제까지 해결을 해야 조동사의 활용 측면에서 외연을 확장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바꿉니다. 빈말, 현재 시제, 미래 시제는 동사, 조동사의 닫힌형을 쓴다. 자, 어떠신가요? 잘 보세요. 그냥 보이는 대로만 분석을 해보자면 가정법을 빈말로 바꿨고요. 과거형을 닫힌형으로 바꿨죠. 그 결과 우리 머릿속 회로는 보시는 것처럼 기존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연결이 되겠죠. 여기서 닫힌형이라는 용어가 새롭습니다. 다음에 본격적인 시제 이야기의 출발은 이 용어의 이해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자, 새로운 가정법 공식이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면 별 느낌 없으신가요? 제가 너무 쉽게 말씀드린 듯 하지만 사실 이건 절대 쉽게 생각해서 나온 논리가 아닙니다. 적어도 저한테는 역사를 바꾸기 위해 만든 이론입니다. 전 분명 가정법 공식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보세요. 어느 쪽 공식이 대한민국 영문법 학습의 미래를 위한 공식일지 말입니다. 판단을 위해 필요한 건 여러분의 논리력일 겁니다. 분명 여러분의 논리력으로 판단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기존의 가정법 공식을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법 공식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정말 부자연스러운 이 공식은 사실 완전히 틀린 공식은 아닙니다. 부족한 공식인 거죠. 왜 공식을 이렇게밖에는 만들 수가 없었던 걸까요? 자, 그 답을 우리는 시제학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그 녀석이 나올 시간입니다. 참말, 빈말 구분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이 녀석과 많이 친해지셨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영상들에서 보셨듯이 말은 분명 참말, 약한 참말, 빈말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영문법에서 시제학습을 할 때 우리는 오로지 참말에만 맞춰 시제를 학습합니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책들이 다 그렇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자, 참말, 직설법을 기준으로 시제학습을 한 후 그 참말 시제 이론을 바탕으로 약한 참말과 빈말의 시제를 학습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빈말 시제 이야기의 기준이 참말 시제가 되는 거죠. 참말의 관점에서 빈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참말을 참말대로, 빈말을 빈말대로 봐야 하는데 참말의 관점에서 빈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참말이 주인공이고 빈말이 손님인 거죠. 가정법 공식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공식인 겁니다. 자, 보시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동사의 3단 변화입니다. 사실 4단 변화죠. 현재형, 과거형, 과거분사, 현재분사. 맨 앞에 현재형은 원형 또는 기본형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현재형이라는 용어가 가장 익숙합니다. 자, 앞에 두 형태만 보시죠. 여러분, 여기에 왜 현재형과 과거형이라는 용어가 붙었을까요? 과연 이건 맞는 말일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지금 영문법 교육의 현실입니다. 자, 보시죠. 약한 참말과 빈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현재형과 과거형이라 부르면 안 됩니다. 오로지 참말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또한 분명 참말의 시제 때문에 현재형이다, 과거형이다 라는 용어가 여기에 붙었을 겁니다. 참말 현재 시제일 때 현재형을 쓰고 참말 과거 시제일 때 과거형을 쓴다. 반대로 현재형은 참말 현재 시제에 쓰이고 과거형은 참말 과거 시제에 쓰인다. 딱 맞아떨어지죠. 그런데 자, 빈말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형, 과거형이라는 이 용어들은 이상한 말인 겁니다. 뭐 참말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니 부족한 말이라 하겠습니다. 참말 기준으로 만들어진 현재형과 과거형이라는 이 용어를 빈말에 대입하면 빈말의 현재 시제에는 현재형을 쓸 수 없고 빈말의 과거 시제에는 과거형을 쓸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현재 시제에 현재형을 쓸 수 없고 과거 시제에 과거형을 쓸 수 없다니요. 허허, 이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홍길동의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머릿속 회로가 다시 한번 더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어의 시제 개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라는 말이 보이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현재 시제가 연결되는 나의 머릿속 회로, 또 영문법 시제 학습에서 현재 시제에 현재형을 쓴다 또는 현재형은 현재 시제에 쓴다 이렇게 배워서 만들어진 나의 머릿속 회로가 어느 날 갑자기, 아주 갑자기 현재형을 현재 시제에 쓰지 마라 또는 현재 시제에 현재형을 쓰지 마라 라는 말을 듣고 꼬여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더 미쳐버릴 것 같은 논리적 오류의 결정판이 나옵니다. 현재 시제에 현재형을 쓰지 말라는 것도 정말 납득이 안 되는데 더 나가서 현재형을 쓰지 말고 과거형을 쓰라고 합니다. 현재 시제에 과거형을 써라. 바꿔 말하면 과거형은 현재 시제에 쓰는 거다. 와, 여러분,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가정법 공식인 겁니다. 참말을 기준으로 빈말을 애써 설명하려고 하는 가정법 공식인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요? 가정법 공식은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억지입니다. 억지. 보이는 대로 믿지도 말고 받아들이지도 마라 라고 말하는 정말 비논리적이고 억지스러운 공식인 거죠. 이 공식을 가지고 영문법 학습을 한다는 것은 글쎄요, 사실 이건 주입식 교육이라고도 말할 수 없죠. 세뇌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결함덩어리 공식이 바로 참말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는 빈말 시제학습의 결과물인 겁니다. 참말 기준으로 만들어진 현재형과 과거형이라는 이 용어들이 빈말에는 전혀 들어맞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형과 과거형이라는 용어는 참말, 약한 참말, 빈말의 시제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 말은 참말, 약한 참말, 빈말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영어 공감 영상을 잘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여기 참말, 빈말 알고리즘과 함께요. 분명 현재형과 과거형이라는 이 용어들은 부족한 용어들입니다. 참말, 약한 참말, 빈말의 존재를 서로 인정하고 또 이해할 수 있기에는 부족한 말이라는 겁니다. 이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말을 다음에 정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곳이 본격적인 시제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겠죠. 어렵지 않을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이미 시제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리합니다. 그동안 이 공식의 이해가 어려우셨던 분들, 자연스럽지 못한 공식에 여러분의 머리가 꼬였던 건 너무 당연한 결과입니다. 조만간 여러분 머릿속에 자리 잡을 회로도입니다. 다시 한번 잘 봐주세요. 다음 시간은 will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장이 현재 시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제 이야기와 함께 이 알고리즘은 물 만난 물고기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영상 꾸준히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